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저는 연세 본사랑병원에서 무릎관절을 담당하고 있는 이준상 원장입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설명도 드리면 좋겠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인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의 질환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무릎 관절 질환, 특히 그 중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무릎에 대해서 해부학적 구조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관절은 크게 허벅지뼈랑 정강이뼈로 나뉘고 그 무릎 안에는 우리가 말하는 연골판이라는 연골이라는 게 있는데 이를 무릎 모형을 보고서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릎 모형을 보시면 옆에서 보시면 이 위에 있는 거가 우리가 넓적다리뼈에 있는 허벅지뼈고 요 아래쪽에 위치하는 것이 정강이뼈에 있는 아랫다리뼈입니다. 그리고 이 넓적다리뼈랑 정강이뼈 사이에 무릎을 이렇게 구부린 채로 보면 우리가 무릎 관절에서 얘기하는 연골판이랑 연골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도가니탕에 들어가는 도가니 아니면 물렁뼈라고 불리우는 게 연골판입니다. 그게 사람 무릎의 안쪽에도 바깥쪽에도 존재하고 위치는 무릎의 앞쪽부터 시작해서 뺑 둘러서 오금 쪽까지 그리고 안쪽과 바깥쪽에 두 군데 존재하게 되고 우리가 무릎에서 중요하다고 부르는 연골이라는 건 하늘색으로 표시된 요거인데 뼈에 직접적으로 들러붙어 있어서 뼈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에 체중이 실리거나 많이 걷거나 충격이 가해질 경우엔 그 충격들을 이 연골판이라는 도가니가 흡수해주는 역할을 해서 그 충격들이 연골로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해부학적 구조에서 무릎에 충격이 가거나 체중이 계속 실리다 보면 이 연골판이라는 도가니가 체중을 버텨주고 그 충격들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충격이 만약에 과해지거나 아니면은 활동량이 많거나 무거운 짐을 많이 들거나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하시거나 빨래를 하실 경우에 이 연골판에 충격이 과해지다 보면 연골판에 파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이 연골판의 파열이 점차 넓어지게 돼서 그 충격 흡수를 해주는 역할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그 충격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하늘색에 있는 이 연골로 전달이 되고 연골도 버티다가 떨어져 나가면 연골 밑에 있는 뼈가 노출이 되고 그 뼈가 주저앉는 것이 이제 관절염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말하는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가 많고요. 그럼 어르신들이 만약에 병원을 진료를 오셔서 엑스레이상에서 뼈가 주저앉는 소견이 보이면 저희가 관절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르신들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관절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니 나는 뭐 넘어진 적도 없고 다친 적도 없는데 왜 관절염이 이렇게 진행을 했느냐 라고 되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관절염이 진행되는 경우에서는 크게 다치거나 넘어져서 생기는 경우보단 젊었을 때부터 일을 많이 하시거나 많이 걷거나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에 그 충격들이 누적되다가 실제로 연골판이 파열되고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엔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하루 종일 아프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릎 모형을 다시 보시면 만약에 연골판이 파열이 되고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관절염이 진행되더라도 옆에서 보시면 가만히 있거나 평지를 걸을 경우에는 움직임 자체가 크지 않아서 그 파열된 연골판이나 연골로 자극이 별로 되지 않아서 통증이 정도가 별로 심하지 않은데 보통 이것이 심하게 구부러졌다 접히는 경우 주로 쪼그려 앉거나 앉았다 일어났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내리막길을 걸을 경우에는 관절 움직임이 커졌다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찢어진 연골판과 연골에 대한 자극이 더 심하기 때문에 통증의 정도가 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관절염이 진행되면 보통의 경우 내측, 요 무릎의 안쪽에서 관절염이 진행되면서 연골판이 찢어지고 연골이 떨어져 나가면서 관절이 주저앉기 때문에 안쪽은 주저앉고 바깥쪽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오다리가 진행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게 있습니다.
관절염이 진행된 경우에,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된 경우에 엑스레이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경우에 병원에 오면 일단 가장적으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신체적 검사, 이학적 검사랑 엑스레이 촬영인데, 엑스레이 상에서 관절염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엑스레이를 왼쪽과 오른쪽 두 가지로 나눴는데, 왼쪽에 있는 것이 젊은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보통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무릎 엑스레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경우가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된 경우의 엑스레이입니다. 일단은 정상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 무릎 모형을 정면에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요 위에 있는 요 하얀색 요 부분이 우리 허벅지뼈에 있는 위에 있는 뼈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이 정강이뼈입니다. 그리고 요 넓적다리뼈랑 정강이뼈 사이에 이렇게 엑스레이 상에선 아무것도 떠있지 않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연골판이랑 연골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무릎의 안쪽과 바깥쪽에 높낮이가 똑같고 뼈가 둥그스름하게 있어야 되는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이쪽이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된 환자분의 엑스레이인데, 바깥쪽은 이렇게 벌어져 있지만 무릎 안쪽은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간격이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서 뼈가 골극이 나타나는 퇴행성 관절염 말기 환자들의 경우엔 이렇게 엑스레이가 보일 수 있습니다. 관절염의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염의 경우 연골판이 찢어지고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진행하는 것인데, 연골판이나 연골이나 두 조직 모두 다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재생이 되거나 힐링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치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받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앉았다 일어났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내리막길에서 증상이 발생했다면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보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연골판이 파열이 시작되었거나 연골이 손상이 되기 시작했을 경우에는 초기에는 우리가 관절경이나 내시경, 레이저 같은 치료로 간단히 재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손상이거나 아니면 치료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는 우리가 연골주사 같은 주사치료나 약물치료, 그리고 물리치료만으로도 통증의 정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치료 시기가 너무 늦춰져서 관절염이 많이 진행돼서 뼈끼리 부딪히는 관절염 말기에 해당될 경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건강한 무릎으로 행복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고, 무릎이 아프실 경우에는 혼자서 방치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가를 만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